했어요. 기자회견을 3일간 하려 했는데 기자가 기자회견을 하는 게 충분히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냥 제가 저에게 찍었는 글입니다. 좀 이렇게 안 보이노? 어디 갔나? 아닙니다. 매 사무실에 있습니다. 사무실 있나? 저는 구미 1번지 뉴스의 최복원 대표라고 합니다. 염려와 응원을 주시면서 때로는 깨우침에 지적을 주시는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 고개 숙여 감사함을 올립니다. 2020년 작년 11월 19일 매일신문 전명령 기자에게 시작되는데요. 매일신문 전 기자는 생전 처음 고소장을 작성한다고 기재하고 선후배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며 모두 밝혀질 것이라는 글을 그의 SNS에 기재를 합니다. 같은 날 김태구 의원은 인사센터 뇌물수수 사건에 구미시장님하고 재판이 있었던 그 부분으로 일부 부분이 구미경찰서에서 격정난 비공개 자료를 공개했다며 SNS에 저를 향한 저격글을 제기합니다.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2020년 12월 29일이죠. 이날은 제가 평생 잊지를 못한 날입니다. 앞서 말한 매일신문의 정 기자는 저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가 그 글을 쓴 거의 한 20일 전에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후에 당일 이 정 기자에게 고소와 협박과 명예훼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김천의 시민연대 대표이자 언론사 대표이자 그리고 카센터의 주인이면서 제게는 범죄자인 구미경찰서 당시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이죠. 수사과장의 사촌 동생인 이순식 대표가 저를 고발합니다. 저는 제 자신도 믿기지 않은 이 일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두렵고 긴장되지만은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합니다. 저는 구미 1번지라는 언론사를 만들면서 정직한 목격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저희 슬로건처럼 세상의 조용한 변화를 꿈꾸면서 작게나마 제가 꿈꾸는 변화를 주도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갈망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는다면 악다구니를 쓰고 벌거벗고 춤을 추더라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저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미 1번지는 작지만 큰 목소리를 내려 했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했지만 그럴수록 저는 벌거벗겨졌습니다. 지금껏 구미 1번지를 운영해오며 이미 권력자이거나 권력을 꿈꾸는 집단이거나 기득권 토 세력의 부정부패를 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익히 여러분들은 아실 테지만 단체 취재를 그렇게 해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많았죠. 명예훼손과 협박과 거의 사실 유포라는 고소는 이제껏 저를 따르다는 수식이었습니다. 보도하지 못한 게 더 크다는 저희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 백 국장의 말처럼 시민단체, 시민 언론사와 함께 할머니나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낮은 것을 보며 걸어갔다고 자부합니다. 저의 사안에서 극히 일부의 이 사람들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일부의 이 사람들과 저와의 개인적인 다툼이라고 그렇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은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전부 날조된 무고로 시작된 겁니다. 전부 말입니다. 전부. 정 기자 일을 논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고소가 되었다는 소리를 모 언론사 기자에게 듣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가니까 경찰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제가 자신의 욕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SNS를 보니 욕이 있길래 저를 고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 증인 다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이제껏 저한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까? 거의 1년간. 정 기자는 저의 SNS를 보고 자신이 여기 있다고 고소를 하지만 날짜를 보면 그가 지정한 날짜는 그의 고소가 있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거래도 정 기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속마음까지 인정해도 그 다음 날입니다. 무엇입니까? 그자는 저를 고소한 이후로 명예훼손과 협박 등으로 적시했지만은 여의치 않자 14가지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14가지는 어떨까요? 14가지 중에는 제가 매일의 대표를 만나야 되겠다. 이 글도 14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구미경찰서일까요? 여기는 서술대가 있지 않지만 저는 고소가 되었다 하길래 제가 아는 경찰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자를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자는 찾아갑니다. 전직 지금 현재 얼마 전까지죠. 경찰관 정부가 만납니다. 그리고 저의 옛 과거를 덜먹이면서 협박과 발주로 명예훼손으로 그렇게 고소를 하는데 안 되니까 다시 옮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이버진흥팀에 제가 그렇게 돼 있더군요. 그래 제가 담당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몇 마디 나누고 그 경찰관이 저보고 거의 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랍니다. 저는 매일신문 전기자를 무선 범죄 공모자라고 확정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제가 그 녹취록이나 증언을 드리겠지만은 그자는 모 대학 교수를 사회적 매장시키려는 제자들의 사건에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그 대가를 학기중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자신의 회사인 경북의 자존심인 매일의 그 회사로 입금이 되었다지만 그건 엄연히 언론을 이용한 범죄고 언론을 이용한 범죄를 도우고 그 대가를 취한 공모자이며 협박 가치이며 동료 언론인의 취재를 막고자 펜을 던지고 복면을 쓴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넘칩니다. 경찰은 무고할 수 있으니 고소를 권했고 저는 마다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경찰에 얘기했습니다. 저는 취재 중이었고 취재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증거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언론사 5군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 고소인인 우리가 말하는 양심선언으로 알고 있는 그 양심선언을 욕보인 그들이 수없이 언론사에 청탁을 하고 그에 맞는 기사를 써돌라 사주한 증거 말입니다. 그걸 언론사 5군데가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SNS에 난생 처음이라는 고소라는 그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경북 매일의 선배 기자를 고소한 일이 있습니다. 후보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증거, 그 증언까지 경찰에 제출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와 제가 저의 다툼이라고 내모는 동료 언론인 여러분께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자가 자신의 욕을 했다 말하는 어디에도 그자를 지시한 명령이 없습니다. 거의 비난글이 아닙니다. 그자가 저의 취재를 두려워할 때 저는 바로 인사청탁 가태료 공개 글로 심각한 위기에 모이고 대구의 모텔에 있습니다. 그때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를 한 기록도 있고 그런 그가 같은 날 김태포 의원의 일로 넘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7일이었을 겁니다. 옆에 계시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자는 시의원입니다. 이자의 일을 논하기 전에 한 말씀 올립니다.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는 시민이 아니요. 있다면 그는 병자가 짙게 들여온 심각한 환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의원은 주인이 아닙니다. 시민의 일꾼입니다. 이제는 줄기차게 비공개 가토료를 공개했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왜일까요? 그 비공개 가토료는 정작 골치 아파야 될 사람들은 경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디에도 비공개 가토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시의원이 설천지 원수를 여기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듯이 kum시 모든 일은 시장 탓이다라는 그 시장도 아닙니다. 가태료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니 기가 찰 오르십니다. 가태료에 쓰여있는 내용을 시민들은 두 눈 뜨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강도시설 다양한 강도가 완전 범죄를 꿈꾸다가 형사에게 증거를 가져다 준 동네 꼬마에게 탓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기자입니다. 기자가 기자 일을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쥐구멍에 머리를 쳐박아야 될 이인이 세 배만 꼬박꼬박 그것도 어은입네. 이거는 조선시대의 아전 나무에이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는 제게 조직 폭력배가 충성 맹세하고 700만 원의 벌금을 없앴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살해 협박을 당했다 고소하며 주장했고요. 그는 당구비 언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장의 충신이라고 주장하고 청탁의 의혹만 있기에 사람을 죽였다는 표현으로 제가 읽어야 하지만 뒷본도를 들고 시내에서 그 난리를 한 자에게 잘했다는 어이없는 칭찬을 한 자가 시의원. 폐륜이라고 입에 달고 다니는 소리는 자신이 듣던 말입니다. 전부 명확하게 거짓의 주장, 바로 범죄이며 범죄를 막기 위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바로 저는 저에게 같은 병실에서 폐륜이라고 얘기했던 자, 여러분들이 신망할 수 있는 자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코 의원은 인사청탁 했습니다. 이제가 계획된 공동정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살해 협박으로 고소한 일은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것은 무고입니다. 제가 당시 단톡방에서 그걸 하나가 살해 협박이 된다면 바로 그 200몇 명은 살해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무고를 받았지만 무혐의를 받았지만 무고입니다. 왜? 저하고 동시에 살해 협박을 일삼았다고 거의 사실을 유포하며 협박한 공기업 임원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내놓은 골프채가 있는 그곳의 장소에 맞은편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태코 의원은 없었어요. 그럼 그 사진은 무엇이냐? 공동전범이 있다는 거예요. 공모한 범인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그 사진을 어떻게 찍혔느냐? 한 당원이, 젊은 당원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생활집회청산위원회에 그 일로 제명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직을 갖고 있었죠. 당원으로서 저는 그것을 주장을 했고 결국은 제명에 이르고 그 부분에서 젊은 당원을 나름 구제라도 하들 목적으로 제 지인인 당시 그 임원을 그 자리에 불러서 얘기를 하고 헤어진 직후였습니다. 그게 살인협박이고 그게 살해협박이고 골프채라고요. 그 사진은 거의 사실 유포와 함께 형사처벌이 될 그런 얘기입니다. 조작된 골프채 살해협박 사진만인가요? 조작된 700만 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생활집회 금이월 위원장에 임명되었을 때 김 의원이 100만 원을 건네고 부위원장에 임명된 사실을 비판한 죄에 대한 앙심에서 출발합니다. 그 일은 정치자금법에 해당하고 뇌물죄에 해당하지만 연로하신 팔순의 위원장이 얘기했던 일고 그 위원장은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은 사실은 당원이라면 대부분 아는 사실입니다. 누가 충성맹세하고 누가 지금 조폭입니까? 그 일은 거짓입니다. 제가 3년간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방은 범죄로 날조되었고 그것은 청탁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과 동료 의원 누구 하나 없이 음해하고 날조한 사실을 진실인 양 보도해달라며 수없이 아침마다 괴롭혔습니다. 깡패라 말하는 저희 지인은 통하기도 하고 일성을 잃었습니다. 정언자들과 정돈 넘칩니다. 김 의원이 책임지심을 김의원에게 책임지심을 지니고 있는 바로 그 동료라 생각하는 신문신거 의원과 장기태 더불어민주당 전 위원장님 정언하셨고 바로 김태코 의원의 전화기를 따면 나옵니다. 바로 저에게도 받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역주택조합 이권청탁 이해충돌 강남 복부인도 이짓을 안 해요. 계약금 받은 적이 없다고요? 그 계약금 받은 적이 없다는 말 누가 썼습니까? 바로 김태코 의원입니다. 통장은 제가 공개한 통장은요. 통장뿐입니까? 땅값이 1,500 간다고요? 조합장과 짜고 허위로 제가 조작한 영상이라고 하는데 김 의원은 모르십니다. 조합장과 그 관계자들이 김 의원 정언을 할 겁니다. 동락공원 관계자에게 수배했으니 맞습니다. 범죄 여부는 시의원이 아니면 그것도 산업위원이 아니면 왜 지목에서 저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저기 하수구지에서 명절 전에 돈을 갖고 온 그를 만났습니다. 물론 정당한 부분에 광고를 수주를 받기도 하지만 분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다른 분들은 사실 정당한 광고를 했기 때문에 언론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위기에 의한 압박을 하고 그에게 그렇게 기자를 만나게 한 그자가 시의원이라는 거, 그자가 폐기물 매립이라고 난리치고 구미계층 일의 최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그 현장에 왔던 그분은 그 골재를 임대한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소가 8마리가 죽었답니다. 6.25 동란 때는 멸종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태코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신제한 표시 없는 전화 한 통으로 이렇게 되었다. 사내위원이 그러면 왜 그때는 당신은 말을 안 하다가 지금 왜 그러냐? 저 녹취록 등 전부 제출할 겁니다. 고소하려면 하라십시오. 그게 공익입니다. 김태코 의원은 왜 재판 때까지 기다려달라 했고 왜 징계위원회가 열림을 두려워하고 무죄면 이분이 김태코 의원이 무죄면 누가 유죄입니까? 여러 선배 언론인께서는 어떻습니까? 구미경찰서는 김태코 의원의 이해충돌과 이권 개입의 수사를 촉구한 기자의 수차례 공익 제보를 묵살해버립니다. 김태코 의원은 김천의 범죄단체라고 규정짓는 김천시민연대 이들과 합종연행합니다. 바로 그의 사촌형이 구미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습니다. 자칭 비대위라고 구성된 그들이 지역주택조합의 비대위라고 구성된 이들 이미 권력자거나 권력을 꿈꾸는 집단의 토기득권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즉각 구속해야 구속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서민의 꿈입니다. 못 먹고 못 자고 못 입고 우리 서민의 주택 마련은 꿈입니다. 경찰 여러분도 서민입니다. 우리를 기레기라고 합니다. 김태코 의원은 기레기라 말하며 기레기의 글을 가져다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완장을 차려했습니다. 왜 동락공원 사업주를 돈을 가지고 제기에 보냈나요? 김 의원이 왜 명지인데 길도 없는 그 땅을 농사 짓겠다고 산 거 아니다라는 제 촉을 확신하고 지지한 저는 여러분들과 다름없는 기자입니다. 여기서 논하지 못하는 큰 사안은 제가 기존에 저를 수사하고 있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임할 것입니다.
선배님들께서는 구독료를 아십니까? 그리고 행령을 아십니까? 저기 김천 신청에 홍보계장님도 와가 계십니다. 신문도 발행 안 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가장 많은 구독료를 받는다면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 검찰과 경찰은 묵살합니다. 신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자는 모 신문사 대표이며 제가 나온 언론사에 취직을 한 그자입니다. 오늘날 그는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많은 사안을 취재하는 일을 해낼 수 있냐며 인정됩니다. 저를 광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자의 말대로면 신이 되었습니다. 구독료는 협박해서 빼앗은 전대미문의 범죄이며 언론이라 말하며 불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의 행위를 보면 1년에 26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자 분명한 유가 무가의 차이가 명백히 있어야 하는 규정을 그자가 놓친 걸 아니까 바꾸죠. 그러나 저는 발표한 부분에 항상 30%는 발표하고 나머지 70%는 갖고 있습니다. 이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료는 어떻고 그의 홍보비는 어떻습니까? 제가 정각부에 보도한 언론인가 갈치범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범죄자라고 지칭하는 것은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건 저는 뿌듯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많은 범죄자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가? 단지 그래서 3일을 잡았습니다. 김천을 다시 보면 김천 입구에 도로접득 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기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자의 홍위병이면서 같은 단체의 조직원인 아까 그 갈치범은 수십 이상 굴에 그 음식점까지 취재해 갑니다. 처마를 놔두고 까득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같은. 그런데 이 매체를 콘텐츠라고 사용한다 하는 얼빠진 공무원들이 58개 실가소 책임자를 맡고 있는 김천입니까? 자그마치 한 해에만 신문 없는 신문으로 구독료로 그런 미명으로 같이 해가는 세금은 1638만 6천 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일 신문에 구독료 상회합니다.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에 따르면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죠. 뉴시스 뉴스원의 2배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언론사를 함께하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청년감사관에게 물었습니다. 대여섯 차례 됩니다. 감사실장은 자신의 부서에서 콘텐츠로 구독료를 지급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장은 지켰죠. 감사실 직원들 중에 물었습니다. 누구도 구독을 안 합니다. 이것은 세금이 30돈이라는 이거 명백하죠. 그러나 이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면 언론 기자를 사칭하면서 홍보비란 명목으로 협박을 하고 했던 전국의 수많은 기자들이 사면돼야 되고 석방돼야 됩니다. 언론 여러분, 이 갈치범이 막아쓰고 수사과장의 사촌동생 이순식이 저지르고 그의 잔당들이자 일당들인 범죄단체로 규정한 김천시민연대가 함께한 죄에 대한 범죄는 무고입니다. 그것도 계획적인 조직범죄입니다. 그 단체, 그 범죄단체의 고문은 바로 김천의료원 전 행정처장입니다. 그 단체의 고문입니다. 이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문 보도에도 나오고 숱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자는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전 김천 지금 경상북도
의장이죠. 지금 시장 나온다고 그러는데 택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시장 되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도 저한테 정당 무마한다고, 기사 취재 무마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현 김천시의원한테도 무마하고 다각도로 저를 무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명, 그 김천 범죄단체의 공동대표는 저에게 삼고초려로 저를 찾아와서 언론인으로 살고자 하면서 돈을 같이 벌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자에게 다른 길을 찾아라, 언론인은 안 된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은 시민단체를 모방을 하지만 시민단체의 비영리지원법에 어긋나고 말도 안 되는 정치 편향적인 그런 단체를 이제 그냥 만듭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이목을 주시키고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어떤 그걸 위해서 그 밴드를 만듭니다. 공개 밴드가 있죠. 거기서 박팔룡 전 시장님과 박고생 전 시장님의 명예훼손, 명예도용이죠. 명예도용 사칭해서 리더로, 공개 리더로 올립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의연이 그렇고 전번에 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부풀린 그리고 또 강주시장이라든가 그 두 분이 이 시민단체 리더로 들어있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자들이 언론도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언론사를 만들고 제일 먼저 한 시무상소라는 그 조은산의 시무상소를 못한 그 시무상소를 보면 귀가 찹니다. 단체장은 적당한 쇼맨십이 쓰고 거짓말이 돼야 된다라든지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쓰지 않는 그거를 초안을 김천 어려원 전 행정처장이 입하고 16명의 사람들이 해서 올립니다. 그러나 진작 명의도용을 사실한 법인격 비영리단체 신고를 하고서는 영리사업인 신문사를 등재하고 비영리지원법에 위반되며 권력추구단체라 규정하는 김천시민연대 전직 공동대표 김천대학교 교수 강성근은 저에 대한 수많은 무고를 자행합니다. 이자들은 거금을 들여서 로펌을 고용하고 제거를 내려달라 서울중앙법원의 지법에 민사가처분 고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민단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희 취재기간 동안 확신했고 저희 판단이 맞았습니다. 시민단체 대표인가요? 이 사람은 언론인인가요? 카센터 소상공인인가요? 시민에게 사죄할 줄 모르는 이자들이 드러난 범죄는 실로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저는 당시 모 신문사 본부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당시 신문사 회장과 저를 가처분 대상에 올려놓고 거짓에 날조된 그런 글을 쓰면서 그 글을 내려놓으려고 소송을 붙인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앞장에 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저에 대한 부분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는 그 민사 가처분 재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2번도 안 갔습니다. 하도 모 언론사가 얘기를 해서 가서 선고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범죄자들이 돈이 있을 로펌을 산다고 글 내리려고 그러면 저는